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여기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라고 했었죠. 이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됐지만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군인들이 전두환이 물러나고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는 노태우랑 손을 잡았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고, 김영삼 다음에는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권 교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김대중이 당선됐다는 것은 처음으로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외환위기 상황이었었죠. 외환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죠. 금모으기 중요하니까는 중요 표시하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해서 결국은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게 되죠.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했다라고 했었죠.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경제 전문가였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였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경제 파트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랑 오늘 노무현 정부만 볼 겁니다. 아마 금방 끝날 건데 이번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합니다. 워낙 그 군인 정부 시절에, 워낙 군인들이 정부를 차지했을 시절에 5.18 학살이나 아니면 6월 박종철 고문 사건 혹은 이한열 사망 사건 같은 것들,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신설을 하고, 여자들의 차별을 좀 금지하기 위해서 여성부라는 게 신설이 되는데 요즘에는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여성부. 당시에는 여자들 인권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우리 남학생들 아마 싫어할 거예요, 이거.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었기 때문에 예전 사건들을 막 조사를 했었어요. 특히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었는데 이 결과 이승만 정부가 빨갱이라고 죽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빨갱이가 아니라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권 관련된 그런 노력들을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잘 수행을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근데 이런저런 성과보다도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거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를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합니다. 6.15 남북 공동 선언.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대중은 이미 대통령이 되기 30년 전에 70년대에 첫 번째 박정희랑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그때부터 이미 평화 통일을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이랑 전쟁하는 방식으로 우리 통일하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처음 대화가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 회장이 이 사람이 고향이 북한 쪽, 아마 평양 쪽인가 그럴 겁니다. 북한 쪽인데 처음에 고향에서 독립해서 나올 때 아버지의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와요. 아버지의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현대라는 굉장히 큰 대기업을 건설한 회장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거의 노년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고향에 한번 좀 자유롭게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북한 쪽에다가 보냈었고, 북한이랑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하면서 북한한테 결국은 이 사람이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돈을 많이 갖다 줬다기보다는 북한에 이제 사업을 차리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계속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현대라는 큰 기업을 차려놔서 남한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북한에다가도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북한에다가도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힙니다. 북한한테 공짜로 그냥 돈을 준 건 아니야. 이 사람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산업이랑 개성공단 사업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 이 사람도. 그래서 북한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소를 끌고 갑니다. 소를. 그래서 북한 방문. 1998년도에 이 사람이 처음에 집에서 도망칠 때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아빠 소를 한 마리 훔쳐서 가지고 왔었는데 북한에 이날 갈 때는 소를 몇 마리였지? 500마리였나? 500마리였나를 가지고 갑니다. 북한에다가 소를 갖다 줍니다. 선물로. 나 소 줄 테니까는 고향 좀 가게 해줘. 김정일. 당시 김정일이 있었는데 김정일한테 고향 좀 가게 해줘 라고 해가지고 현대차 로고가 찍힌 소 500마리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됩니다. 정주영은 사업가였기 때문에 북한한테 공짜로 돈을 주지 않았었어. 이 현대라는 로고가 찍힌 요 차가 북한에 방문하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를 열므로써 현대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요. 이때 현대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뜁니다. 이때. 그래서 요 소 500마리 준 거는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로 요 소 500마리 안에는 다 임신한 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마리를 갖다 준 거예요. 1000마리를 갖다 줬었고 이 트럭까지 그냥 줘버렸어, 북한한테. 근데 이거 진짜로 공짜로 주긴 했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얻은 현대의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컸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때부터 북한이랑 본격적인 대화와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관광하는 거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게 되죠. 요 현대 회장이 북한에 건너갈 때 북한 측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남한 측의 허락도 필요하단 말이야. 당시 이거를 김대중이 허락을 해줍니다. 가서 만나고 우리 이제 대화합시다라고 해서 결국 남북의 정상이 전쟁이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난 지 딱 5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처음으로. 이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였는데 이때 진짜로 통일되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남북한의 지배자가 처음으로 만난 거야.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으로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다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요 남북 정상회담은 나중에 노무현 때도 이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때도 이어지고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이어지게 돼서 통일이 깔끔하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 잘 안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정상이 4명의 정상이 이제까지 대화를 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일컬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고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남북의 평화통일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6.15 공동선언이라고 합니다. 6.15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 6.15 남북 공동선언도 나중에 우리 평화통일 얘기할 때 마지막 파트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참고로 그네 누나도 김정은 만나고 왔는데 별로 안 친해 보여. 자, 그리고 이때 개성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시대는 끝났었고 그 다음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되죠. 노무현이 대통령. 김대중의 이제 정당이었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노무현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탄핵당하기도 합니다. 탄핵. 당시 김대중과 노무현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니까는 야당 쪽이었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한나라당 쪽에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가지고 노무현이 뭐 말 하나 잘못한 거를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노무현을 탄핵시켰는데 이게 탄핵을 시키니까 왜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냐 해가지고 반대의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의 탄핵은 기각되긴 합니다.
기각되고 나서 이런저런 개혁 정책들을 노무현이 실시를 하는데, 노무현이 했던 정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했던 것은 권위주의 청산입니다. 권위주의 청산. 예전에 대통령은 잘못 건드리면은, 말 잘못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잡혀가거나 죽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었는데, 검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국민들하고 이제 좀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TV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출연을 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요. 예능 프로그램에, 노무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약간 자기의 권위적인 모습을 벗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때 이 검찰들이 이제 대부분은 전두환 시절에 임명됐거나 노태우 시절에 임명되면서 이 노무현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 하다가 실패했고, 나중에 문재인도 검찰개혁 조국 데리고 와서 검찰개혁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었죠. 자, 그다음에 과거사 정리 사업. 과거사. 우리 과거에 이제 의문이 많은 사건들이 많단 말이야. 아까 여기 위에서 봤었던, 전에 위에서 봤었던 제주 4.3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아니면은 뭐 여수 순천 사건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워줘서 죽은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는 아닌 거야. 그러한 과거사. 그리고 5.18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진상 규명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햇볕 정책도 개선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도 이전을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때 성공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세종시로 조금씩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이 이때 완성이 되죠. 개성공단은 아까 그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금강산 관광 시작되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김대중 때였는데, 이게 완성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완성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으나 노무현이 힘이 별로 세진 않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과거사 정리 사업. 문재인도 이거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노무현 베스트 프렌드죠. 과거사 정리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친일파 환수법입니다. 당시 친일파들의 재산이 하나도 우리가 몰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환수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 짐에서 반대해가지고 실패했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가결되는구나. 나중에는 결국은 가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시다. 끝.